네. 이거 되게 애매하네. 배달 이건 그런 걸로 하는데 괜찮아? 아 이거 과제 적어서 먹어? 네? 왜 없었는데? 여기다 과제 마이크 적어서 잘 켜줬어요. 네? 마이크 잘 켜줬어. 뭐 녹음 중이라서 했었어요. 네. 끊어진 것 같은데 뭐 줄이? 이거 너무 길어. 그죠? 안 그래도 지금. 뭐가 하나 빠졌네. 아까 뭐가 툭 하더라고. 원래 어디 꽂고 있었어? 이쪽 라인에 원래 이렇게 끝나는 것 같은데 이게 빠졌나 봐. 줄여서 이상하다 했다. 잠시만. 이거 안 괜찮아? 요걸 빼면 되니까. 이걸 다 버려. 주머니에 꺼야 돼. 주머니에 안 돼. 좀 이상하게 맞았구나. 자, 됐다. 시작하기 전에 몇 가지 뭐 브리핑을 하고 수업을 해봅시다. 내 전화번호는 안 적어줘도 되겠다. 우리 단톡방 다 초대돼 있죠? 거기에 돼 있죠? 할 것 같으면은 그 단톡방에 올리세요. 뭐 지각할 것 같다, 뭐 그거 단톡방에 올리든지 선생님한테 얘기해도 되고. 그다음에 저희가 아마 4주, 그러니까 4번 할 거거든. 그러니까 4주를 할 거예요 아마. 그렇게 하고 수업이 지금 어떻게 돼 있냐면 월수금으로 돼 있죠. 혹시 들었어요? 어떻게 한다? 는 못 들었죠. 그냥 특강한다 해서 그냥 온 거지. 아직 정보 없지. 그럼 다 얘기해 주면 되는 거잖아요. 월수금이고, 저는 월요일만 특강을 여러분들 해드리고, 수금은 또 다른 선생님이 해주실 거예요. 아시겠죠? 수금을 드리고. 그래서 저는 월요일만 하고, 그래서 이거를 공통 툴을 어떻게 해서 진행할 거냐면, 이렇게 월요일부터 이어서 이렇게 가는 게 아니고, 파트를 나눠가지고, 제가 이제 월요일 일주일에 한 번씩 하니까, 월요일에 요 공통 툴의 첫 대단원이 도형의 방정식이거든. 그래서 요 파트를 제가 끝낼 겁니다. 그 다음에 아마 수금에 함수, 집합 명제랑 함수를 아마 할 거예요. 이렇게 파트를 나눠서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뭐 수금에는 이제 한 선생님이니까 뭐 수열에 집합하고 금연을 함수를 할 수도 있고, 수금은 이렇게 같이 갈 수도 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도형의 방정식 요 과제는 일주일에 한 번씩 매주 월요일까지 해오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근데 제가 다음 주 월요일에 수업이 안 돼서 이번 주 목요일에 월요일 수업 한다라는 것도 전달 받았죠. 그래서 가능하다고 들었거든요. 알고 있어요? 네, 그래서 수업을 다음 주 월요일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목요일에도 오전 10시까지 오셔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요번 주 수업이 월, 수, 목, 금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수업은 월요일에 없고 수, 금만 있는 거예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 수업을 들었으면 과제를 이번 주 목요일까지 도형의 방정식을 해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잘 챙기셔가지고 기억해 주십시오. 스케줄을. 알겠죠? 이렇게 한다라는 거 인지해 주시고, 가능하면 제가 단톡방에 한번 다시 올려드릴게요. 됐죠? 그래서 저랑은 이 도형의 방정식 첫 번째 파트만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요 교재를 보시면 전체적인 설명을 해드릴게요. 교재는 개념원리라는 개념서와 RPM이라는 유형서 이 두 가지를 쓸 건데, 이 교재를 한번 해보셨을 것 같긴 하거든요. 이 개념원리 교재 난이도는 높은 편은 아니고 개념서 중에서는 중간 정도 돼요. 중간 정도의 난이도의 개념서고, 얘에 따른 이제 문제풀이 유형서인데, RPM은 전체적으로 봤을 땐 난이도가 좀 낮은 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선행을 할 때, 첫 번째로 처음 배울 때 그냥 큰 부담 없이 쉽게 풀 수 있는 요 정도라고 보시면 되는데, 뭐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수학 능력치가 어떠냐에 따라서 좀 다르긴 하겠죠. 그거는 좀 같이 해보면서 맞춰봅시다. 그 다음 우선 답안지는 이제 책 속에 같이 첨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채점은 여러분들이 보고 채점을 해오시면 되겠습니다. 대신에 그 과제 성취도라고 해서 거기다가 이제 적는 게 있어요. 그래서 날짜랑 오늘 과제 뭐다, 그리고 내가 어떻게 했다 다 있죠. 그 우선 셀프 체킹 해오시면 제가 그것도 볼 건데, 그걸 떠나서 과제를 좀 자세히 볼 거예요. 그래서 과제를 좀 자세히 보고 여러분들은 어떤지, 과제를 제대로 했는지, 정답만 보고 그냥 써왔는지, 해설을 받아 적었는지, 그것까지 다 확인을 할 거예요. 확인을 해서 문제가 되는 경우에 좋지 않은 상황이 발생되겠죠. 그거는 뭐 그렇게 해와 보시면 알 거예요. 그러니까 과제는 좀 어쨌든 우리가 배운다라는 느낌으로 와서 지금 특강을 하는 거기 때문에 좀 양이, 본 수업도 있고 특강도 있어서 좀 양이 되겠지만, 그래도 과제를 최대한 좀 성실히 좀 해오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도형의 방정식이라는 이 교재를, 이 단원을 보면 네 가지예요. 평면좌표, 직선, 원, 이동 이렇게 네 개 있거든요. 근데 저희가 4주 동안 한다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하루에 소단원 하나씩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진도랑 이제 과제는 이 RPM도 똑같이 평면좌표 나가면 얘 똑같이 과제가 나간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얘가 개념원리가 빠른 정답이 없어서 참 아쉽네. 빠른 정답이 있으면 있네. 여기 다 있네. 되겠구나. 여러분 이거 다 분리해 주세요. 두 글자 다 빠른 정답이 있네요. 해설은 제가 가운데 이렇게 뜯으면 돼. 이렇게 빠질까? 이렇게 뜯을까? 가운데를 쫙 찢으면 잘안 돼. 이름을 쓸까? 자, 이름을 한번 쓸까?
완전 분리해도 되지 않아? 괜찮아? 네, 이름 써주시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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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란 장갑 뒤에 있습니다. 그거 보고 하시면 채점 해오셔야 돼요. 채점하고 질문 준비 딱 해오셔야 다음 수업할 때 질문풀이 합니다. 그래서 오늘 공통 그 도형의 방정식 중 평면좌표라는 부분을 진도를 나갈 거고요. 아마 총 3시간 수업이라 개념 설명이 한 1시간 반 정도? 그리고 원래 앞에 과제 내오면 문제풀이 시간이 1시간 가까이, 그리고 나머지 30분 뒤에 남은 건 좀 문제 풀다가는 약간 이런 느낌일 건데, 오늘은 문제 풀 시간이 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가능하면 진도 나가고 그 개념 원리 부분이라도 문제를 다 풀고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대한 한번 문제 풀 시간을 만들어 봅시다. 그죠? 자, 그러면 진도는 요 개념 원리로 나갈 거예요. 요 교재로 진도 나가고, 문제풀이는 요 개념 원리랑 RPM이랑 다 같이 문제풀이 여러분 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러면 나가볼게요. 진도를. 그럼 공통 1은 다 기본 한 번씩은 한 거예요? 대답을 잘해줘야 돼. 좀 피드백을 바로바로 해줘. 뭔 얘기인지 알잖아, 내 말이. 공통 1은 한 번씩은 했죠. 했죠. 공통 2는 처음이고. 그럼 이제 완전 처음이라 생각하고 수업을 하겠습니다. 어느 정도 좀 피드백을 해주시면 문제 풀다 대답해 주셔도 좋을 것 같고, 뭐 여러분 인간 보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같이 소통을 하는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알면 좀 대답해 주시고, 뭐 틀려도 되니까 편하게 그렇게 해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자, 봅시다. 평면좌표라는 부분이고요. 이 평면좌표라는 이 큰 단어네. 뭐 이제 여러 가지 개념들이 들어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 저기 할게 평면의 좌표, 그 다음에 다음번에 직선의 방정식, 그 다음에 원의 방정식, 원방이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도형의 이동. 이렇게 4개를 하나씩 배운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딱 맞겠지. 그래서 요거는 요번 주 목요일, 요거는 다다음 주 이렇게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평면좌표 한번 해봅시다. 자, 평면좌표라는 걸 할 건데, 평면좌표는 뭐냐면 말 그대로 평면에 좌표가 있다는 얘기니까 너무 당연한 그 함수 얘기하는 것 같아. 함수. 좌표 평면을 만들고, 얘를 원래 평면좌표인데 얘를 이 단어만 앞으로 하면 좌표 평면이 되잖아요. 좌표 평면이 함수죠. y축, x축. 이렇게. 좌표 평면이라는 점이 x축, 그리고 y축. 자, 그 다음에 그럼 이제 여기 뭐 할 거냐면, 뭐 순서상 여기가 2,1이다 뭐 이런 점 찍자 뭐 이런 거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이 단어는 도형의 방정식이기 때문에 이 좌표에 올린 어떤 도형의 뭐 길이, 넓이, 뭔가 관계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아볼 것 같은데, 자, 첫 번째 맨 처음에 하는 게 뭐 할 거냐면, 이건 점이 하나 있어요. 이 점이 지금 보니까 2,1이에요. 자, 점을 하나 더 찍어 볼게요. 여기 4점 잡을까? 4,1 4,5 이 정도 잡아볼까요? 그럼 이렇게 두 점이 있으면 이 점과 이 점 사이에 이 거리를 구할 겁니다. 자, 이제 이 개념을 뭐라고 부르냐면 점과 점 사이의 거리라고 불러요. 꽤 많이 쓸 거예요 앞으로. 그래서 그냥 간단한 공식처럼 기억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점과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는 건 지금 이렇게 그림을 그리면 좀 잘 보이거든? 혹시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 구할 때 어떻게 하면 좋을 것 같아? 자로 재도 되겠지? 근데 그러면 안 되겠죠? 자, 이렇게 할 거예요. 이렇게 하고 점 끝 연결해서 이렇게 삼각형을 만들어. 이렇게 삼각형 만나면 이거 뭐야? 직각삼각형이 되겠지? 그러면 요 x 좌표가 있으니까 여기 뭐를 알 수 있어? 요 길이를 좀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 길이가 이제 얼마 되는 거죠? 2가 되는 거죠. 그 다음 y 좌표는 5하고 1이니까 요 길이가 얼마 돼요? 길이가 4가 되는 거겠죠? 그렇게 해서 얘 뭐 하면 돼요? 피타고라스 하면 되는 거 맞습니까? 그래서 요 변의 길이는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2의 제곱 4 더하기 4의 제곱 16에 뭐 붙이면 돼요? 루트 붙이면 얼마 나오니까 루트 20이 나오겠죠. 그래서 2루트 5 이렇게 이제 거리를 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구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구하는 방법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는 뭐에 기반이 된 거냐면 피타고라스 정리가 기본 베이스로 깔려 있는 겁니다. 근데 문제 나올 때마다 계속 이걸 그려가지고 삼각형 만들어서 이걸 하고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얘를 공식화를 시켰어요. 근데 공식이 그냥 너무 단순한 공식이에요. 그냥 피타고라스 정리를 공식화 시킨 거구나. 어떻게 보면 봐봐 어떻게 하면 되냐면 요 길이 가로라고 할까? 여기 가로랑 세로가 있을 겁니다. 가로의 길이는 x 길이의 거리예요. x 길이의 거리를 구할 때는 어떻게 하면 돼? 큰 좌표에서 작은 좌표를 빼면 무조건 길이가 나오는 거야. 좌표상에서 거리는 큰 좌표에서 작은 좌표를 빼면 무조건 거리가 나와요. 그 다음에 여기도 큰 좌표에서 작은 좌표를 빼면 거리가 나오겠죠. 그래서 얘를 어떻게 구한 거냐면 큰 좌표 4 빼기 얼마? 2에다 뭐 한 거야? 제곱을 한 거지. 왜냐면 피타고라스 정리니까 요 길이의 제곱 더하기 y가 얼마 돼요? 5 빼기 얼마? 1의 얼마야? 제곱 이렇게 되는 거 맞습니까? 여기에 뭐 붙였습니까? 루트 이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x끼리 빼고 제곱, y끼리 빼고 제곱입니다. 이게 점과 점 사이 거리의 공식이에요. 자, 그럼 얘를 아예 공식화 시키면 어떤 점, x1이라는 점과 y1이라는 점이 있고 그 다음에 x2라는 점과 y2라는 점이 이렇게 두 개가 있으면 이 두 점 사이 거리를 구할 때는 어떻게 한다? 빼면 되는 겁니다. 자, 뺄 때 잘 보세요. 얘를 원래 길이 구할 때는 큰 좌표에서 작은 좌표를 뺀다고 했지? 그걸 한 다음에 이렇게 제곱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거 잘 보면 어차피 제곱을 할 거기 때문에 두 길이의 차만 알아도 상관없거든. 그래서 꼭 큰 데서 작은 데를 안 빼고 작은 데서 큰 데를 빼도 아무 문제가 안 돼요. 그 2 빼기 4를 한 다음에 이거 어차피 뭐 할 거예요? 제곱할 거죠. 그러면 4 빼기 2의 제곱이나 2 빼기 4의 제곱이나 어떻습니까?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여러분들 보시고 점을 보시고 내가 빼기 편한 대로 빼시면 돼요. 왜냐면 이런 것들 있잖아. 마이너스 2랑 뭐라 할까? 이런 거 봤을 때 빼기 아니 이거 어쨌든 큰데 작은데 빼기 편하긴 하구나. 얘에서 얘 빼게 되겠지. 거꾸로 빼는 경우는 많이 없겠네. 자, 얘 이제 마음대로 어떻게든 두 수의 차를 구하시면 되니까 마이너스에서 마이너스 6을 빼면 얼마 나와요? 4. 4에 얼마? 제곱. 뭐 이렇게 하시겠지. 아니면 여기서 여기를 빼도 마이너스 4에 뭐 할 거예요? 제곱. 어차피 똑같은 겁니다. 빼면. 그래서 뭐 어느 방향으로 빼도 상관이 없다는 거. 이거 좀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우선 공식은 기본적으로 얘가 크다고 생각하고 x2 빼기 x1의 뭐다? 제곱 플러스 y2 마이너스 y1의 뭐다? 제곱에 뭐 붙인다? 루트 이렇게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뭐다? 점과 점 사이의 거리의 공식이 되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자,
정의의 원리를 이용하시는 거예요. 이거 이제 워낙 많이 쓰기 때문에 굉장히 자연스럽게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설명은 제가 위에 있는 필수 문제를 설명해 드릴 거고, 여러분들 밑에 확인 체크랑 연습 문제 풀어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우선은 뭐 되는 대로 문제 쭉쭉 풀어보겠습니다. 11쪽에 필수 1번입니다. 자, 1번에 볼까요? 자, 두 점 3,a라는 점과 몇 컴마면 마이너스 1,2라는 두 점 사이의 거리가 얼마나? 2루트 5일 때 a 값을 모두 구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이제 거리 구할 때 어떻게 한다? 마음대로 뺀다. 자, 그러면 요거 이렇게 빼겠습니다. 요거 이렇게 앞에서 뒤를 빼도 상관없죠. 이렇게 빼면 얼마예요? 4가 되는 거 맞아요? 이 정도 남산을 할 수 있죠. 3에서 마이너스 1 빼면 4가 되죠. 4의 제곱. 그 다음 a에서 2를 빼면 되겠죠? 그럼 더하기 a-2의 얼마? 제곱에 뭐 붙이면 돼? 루트 붙이는 거야. 얘가 얼마나? 이거 막 우선 계산하지 마시고요. 식을 먼저 세우세요. 2루트. 자, 여기까지 이렇게 해놨습니다. 여기서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좀 쉽게 풀려면 양변을 작업하는 게 좋겠죠. 그러면 루트가 없어질 거니까 양변을 작업해주면 루트가 이렇게 사라지고 얘는 제곱이 되겠죠. 그래서 요걸 하면 얘가 16 더하기 a-2의 얼마? 제곱은 얘 제곱은 얼마야? 4, 5, 20이 되겠죠. 자, 얘 정리하면 a제곱 마이너스 4a 플러스 4 플러스 16은 얼마? 20. a제곱 마이너스 4a는 얼마예요? 이거 맞아요? 그럼 요거 a를 묶어주면 얼마가 얼마 나와? 0과 4가 나오겠네요. 자, 뭐 조건이 있을까요? 없네요. a 값을 모두 구하시오. 0과 4다. 이렇게 너무 단순하게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2번 한번 해볼까요? 자, 2번 요번엔 세 점, 이번엔 a, b, c를 정하고 가야겠네. a가 3,-2, 그 다음 b가 2,a, 그 다음에 c가 6,1. 자, 이렇게 되어 있고, 에 대하여 AB 길이와 BC 길이가 같을 때 A 값을 구하십니다. 자, 그럼 AB 길이, 얘 길이 점과 점사의 거리로 길이 구하면 되겠고, BC 길이 얘와 얘도 점과 점사의 거리로 길이 구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얘랑 얘 길이 구해봅시다. 이제 좀씩 빨리 해볼까요? 얘들이 빼면 1의 제곱. 얘에서 얘 빼면 얘는 얘가 앞에서 뒤를 뺐다고 해서 얘도 같은 방향으로 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편한 대로 빼시면 되는 거 맞죠? 아까 여기서 여기 빼나 여기서 여기 빼나 똑같다고. 그럼 y좌표끼리 빼면 2에서 빼면 a 플러스 2지. 그러면 더하기 a 플러스 2의 제곱에 뭐 붙여? 루트는 자 bc 길이 간다. bc 길이는 여기서 여기 빼면 되겠죠. 빼면 얼마? 4의 제곱 16. 얘는 앞에서 뒤를 빼는 게 좋겠죠? 그래서 더하기 a-1의 제곱에 뭐 붙여요? 루트. 이렇게 하시면 되겠네요. 여기서 둘 다 뭐해? 양변 제곱해서 루트를 없앤다. 그 다음에 전개한다. 1 더하기 a제곱 더하기 4a 더하기 4는 16 더하기 a제곱 빼기 2a 플러스 1이다. 이 a제곱은 이하가 없어질 것 같고, 자 이건 이쪽으로 넘어가면 몇 a가 되고 6a가 되고, 상수항은 다 이쪽으로 이사 보내자. 여기가 5, 아니 1, 1 없앴다고 칠까요? 이렇게 가면 얼마 돼요? 12가 되니까 a가 얼마 나옵니까? 2. 이렇게 나오겠네요. 이런 식으로 하는 굉장히 단순한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공식만 외웠으면 풀 수 있는 문제. 그래서 자, 이런 거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 자 필수 2번 보겠습니다. 필수 2번에 두 점 A와 B에서 같은 거리에 있는, 자 우선 정해볼게. A라는 점이 마이너스 1,2, 그 다음에 B라는 점이 얼마라고 되냐면 4,5.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두 점에서 같은 거리에 있는 X축 위의 점 P와 Y축 위의 점 Q를 구하래. 그럼 이번엔 X축 위의 점과 Y축 위의 점이니까
좌표평면에 표기하면 좀 더 잘 보일 것 같긴 하거든요. 뭐 그냥 풀어보셔도 안 되진 않을 텐데 기왕이면 좌표평면에 자 우선 마이너스 1,2라는 점이 있다고 해요. 이 점 A입니다. 자 B 4,5라는 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P라는 점은 X축 위에 뭐라고 했냐면 이 두 점에서 같은 거리에 있는 점 X축에 있는 점이 하나 있어요. 뭐 대략 그림상은 요 정도? P라는 점하고 여기서 거리를 재면 얘랑 아이고 그림상 좀 달라 보이네. 얘들 길이 어떻다는 얘기야? 같다는 얘기야. 이 점은 움직일 수 있겠죠? X축 위에 점이니까. 어디를 잘 움직여서 두 변의 길이를 같게 만들면 되나봐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점은 뭐래? 같은 거리에 있는 Y축 위에 있는 점이래요. 그러면 이 정도 될까요? 아니네요. 아무튼 얘는 그림 잘 못 그려서 미안해요. 자 봅시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 뭐 더 길이 될 수는 없어요. 이 점을요 x, 0이라고 부르면 또는 뭐 a, 0 두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이거는 0, y 라고 하셔서 x랑 y를 구하면 그 점의 좌표가 나오는 거죠. 문제가 p랑 요 점 q 찾으라고 했으니까요. 자 우선 얘부터 찾아봅시다. 그럼 뭐 하면 되냐면 점과 점 사이 거리로 길이를 재요. 얘도 점과 점 사이 길이를 재고 얘네들이 어떻다? 같다 하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자 그래서 요거 점과 점 사이 자 여기서 얘 하시면 x 플러스 1의 제곱 맞아요? 더하기 그 다음에 0, 2 맞지? a에서 빼면 2의 제곱 얼마? 4에다 뭐 붙여? 루트 와 얘를 갖다가 했지? 그럼 여기 어떻게 하면 돼? x끼리는 x 마이너스 4 그러면 x 마이너스 4의 제곱 y는 5에서 5, 5, 0 5, 0 5의 제곱 얼마? 25 1 이렇게 하면 되는 거 맞죠? 그냥 둘 다 양변 제곱해서 했는데 또 없앱니다. 그 다음에 전개해요. 그럼 계속 같은 거 반복하는 거네요. 2x 플러스 1 더하기 4니까 얼마? 5. 자 이제 계산 조금씩 더 빨리 해볼게. x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16 더하기 25니까 얼마 됩니까? 41입니까? 자 그 다음에 x제곱 없어지고요. 이거 넘어가면 10x는 얼마가 돼요? 36이 됩니까? 됐죠? 이거 맞아? 나 계산 잘한 거 맞아? 맞겠지? 자 x는 얼마 됩니까? 10분의 36 2로 나누면 5분의 얼마? 18이 되겠습니다. x표 나왔죠? y좌표는 0,y인데 방금 했던 방법이랑 똑같이 하면 되기 때문에 더 이상 풀면 너무 지루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푼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도 그냥 이렇게 간단하게 풀어주시면 되고 너무 쉽죠? 거의 그냥 구구단 외우는 수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필수 3번 이제 앞에 거보다는 한 단계 정도 난이도가 올라간 건데 얘도 마찬가지로 어렵지 않아요. 5, 마이너스 2 a라는 점은 b라는 점은 마이너스 7,2입니다. 자, 두 점에서 같은 거리에 있는 y는 2x 플러스 7이라는 직선 위의 점 P의 좌표를 구하래요. 그러면 지금 앞에 문제랑 얘랑 어떤 차이냐? 얘는 같은 거리에 있는 점인데 어디 위에? X축 위에 있었던 점이고요. 얘는 어디 위에 있는? 이 두 점과 같은 거리에 있는 이 직선 위의 점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너무 뭐 어렵다 너무 쫄지 마시고요. 잘 봐요. 직선이 있어요. 그 다음에요. 얘 X좌표 음수고 얘 X좌표 양수니까 하나 여기다 치고요. B 여기다 치고 A가 여기다 칩시다. 굳이 이렇게 뭐 좌표평면이나 이렇게 막 이쁘게 안 그리셔도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제가 이거 평면접할 때 팁을 하나 드리자면
이쪽 좌표, 이 평면 좌표라는 단어는 도형의 방정식에 속해 있어요. 도형의 방정식에 속해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 좌표나 함수를 가지고 도형 문제를 푸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지금은 식으로 하고 있지만 너무 다 식으로 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웬만하면 도형의 성질을 이용할 거 있으면 이용을 해주셔야 되고 또 한 가지 이런 거 좌표가 있으면 물론 이렇게 좌표 평면 그려서 찍어서 하면은 뭐 좋겠죠. 만약에 이걸 한다 이렇게 안 찍고 만약에 이 문제를 정석으로 푼다고 하면 우선 기울기 이거 좀 오래 걸려. x 플러스 7이라는 직선이 있어. 2x 플러스 7이라는 직선은 y절편이 7이고 x절편이 뭐 마이너스 2분의 7이야? 이 정도 되겠지. 이 두 점을 지는 직선이에요. 이렇게 얘를 먼저 그려야 되고 그 다음 점을 또 좀 찾아야 돼요. 그러면 마이너스 7,2 여기다 하나 찍고 b 그 다음에 5, 마이너스 2 5, 마이너스 이 정도? 여기다 찍은 다음에 여기 마이너스 이거 a라고 하자. 뭐 이렇게 해서 좌표 평면에다 그림 그린 다음에 해도 되거든. 봐봐. 근데 이거를 이렇게 그리면 좀 잘 보여. 반대로 이렇게 그리면 얘도 찍고 평면도 만들면 점이나 막 이런 것들이 좀 많아진단 말이야. 좀 복잡해 보이기도 하고 어쨌든 시간이 오래 걸리죠. 물론 이렇게 잘 그려서 풀어야 되는 문제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걸 제가 구분을 해드릴게요. 언제 이렇게 좌표 평면 위에 점을 잘 찍어서 문제를 풀었을 때 득이 되는 경우가 언제 좀 득이 되냐면요. 이 점이요. 적어도 x 좌표끼리 같거나 y 좌표끼리 같거나 최소한 얘들 같은 점이 만약에 나온다. 그러면 이게 일자가 나오거든 그림상. 그러면 좀 이득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상황 아니면 이 점들은 그냥 이 정도면 그냥 막 만든 막점이라고 그러거든. 그냥 특별한 형태가 없기 때문에 얘는 그냥 랜덤으로 점을 찍어도 아무 문제가 거의 안 생겨요. 그러니까 뭐 위치를 잘 잡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직선도 뭐 너무 멋지게 잘 그릴 필요가 없고요. 그냥 기울기가 2다. 그럼 양수로 약간 가파르게 올라가게 하나 그린 다음에 그 다음에 얘 봤을 때 x좌표 얘 음수니까 직선의 왼쪽에 하나 그려주고 얘 직선의 오른쪽에다 그냥 하나 이렇게 그려주면 돼. 얘는 이렇게. 그 다음에 뭘 물어봤냐면 실제로 a는 여기 밑에 있어야 되죠 원래. 근데 상관이 없습니다 어차피. 문제 풀 때 이 도형의 성질로 풀 수 있는 건 없어서 느낌만 보는 거예요. 자, 아무튼 그럼 요 점에서 이 직선 위의 점을 지나면서 같은 거리 대략 잡으면 얘도 약간 요런 느낌일 거야. 요 부분에 요 어떤 요 점이 하나 있다는 얘기죠. 거기서 요 점을 되겠습니다. 자, 이 점을 표기하는 방법은 어디 위에죠? 이 1차 위의 점이기 때문에 요 x좌표를 뭐 a라고 합시다. a라고 하면 y좌표가 얼마예요? 이 직선 위의 점 x좌표가 a면요 y좌표는 얼마예요? 대답해주세요. 괜찮아. 그래서 드디어 말을 탔어. 2a 플러스 7 맞아요? 네. 대답해주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자, 2a 플러스 7이 되는 겁니다. 요거만 쓸 줄 알면 돼요. 그래서 이 직선의 역할은 이 점을 xy 좌표를 한 문자로 표현하자만 우리가 이야기한다고 인지하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냥 얘랑 b가 얼마다? 마이너스 1,2와 얘가 얼마다? 5, 마이너스 2다. 자, 그 다음에 뭐 하면 돼요? 계속 똑같은 거 반복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요 길이랑 여기서 요 길이 점점 거리가 같다. 요거 하시면 되는 거 맞습니까? 점과 점 사이 거리 구해봅시다. 요거 얼마 돼요? a 마이너스 7이니까 a 플러스 7에 제곱에 플러스 2a 플러스 7 빼기 2 2a 플러스 얼마야? 5의 제곱. 루트인데 이제 알지? 얘도 루트 붙일 거라 어차피 제곱에서 안 붙일 거 이제 알죠? 이제 넘어갈게요. 이렇게 하고 요거 얼마가 돼요? a 마이너스 5 마이너스 말고 자꾸 5라고 쓰네. a라고 하고 왜 5라고 쓰죠? a 마이너스 5의 제곱 그 다음에 요거 더하기 얘는 9 해서 요거 방정식 풀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계산 한번 해볼까? 자, 봐. 2차 서로 2차가 없어지지. 얘랑 얘도 2차가 없어질 거죠. 2차는 없어질 거니까 그냥 전개 안 해도 되겠네요. 1차는 안 없어질 거니까 1차는 해야 되겠네.
이게 얼마네? 14a 플러스 77에 49 플러스 얼마야? 20a 플러스 25는 마이너스 10a 플러스 얼마? 25 플러스 이 얼마죠? 298 36a 플러스 9가 얼마? 81 해서 이항식해서 a 값 구하면 될 것 같고 자 보통은 양수가 되게끔 이해하는 게 좋으니까요 이 a는 좌변으로 가는 게 좋겠네요 얘랑 계산하면 플러스 26 이쪽으로 빠지겠네 그럼 26 이쪽으로 빠지면 26이랑 마이너스 20인가 마이너스 6 14 마이너스 6이니까 플러스 8인가요? 8a 그 다음에 얘네들은 다 이제 우변으로 가겠죠 얘네들 자 우선 25 없어지고 49, 81 81에서 49 빼시면 되겠네 얼마 나와? 32 나오니? 그래서 A가 얼마 나오고 있죠? 4가 나오고 있죠 이렇게 너무 쉬워요 그죠? 자 그 다음에 4번 우선 초반은 좀 많이 다 풀어드리는데 좀 문제가 쉬운 게 반복된다 싶으면 좀 넘길 겁니다. 자, 세점 A 9,7 B 2,3 C 8,-1 자, 얘 세 점을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 ABC 얘네들 갖고 이 세 점을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 ABC는 어떤 삼각형이냐 물어봤는데 얘도 이 세 점을 좌표평면에 그릴 수 있겠지만 점들이 어때? 별로지? 그러면 좌표평면에 그려서 찍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여기가 막 2,7 얘네들이 똑같이 나와서 이랬을 때는 그려보는 게 좋습니다. 좌표평면에. 근데 얘는 그냥 막점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하셔도 상관이 없을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건 뭐야? 그냥 요 세 변의 길이를 각각 알자 이거일 것 같습니다. 자, 그럼 AB 길이 구해볼까요? AB 길이는 이제 암산합니다. 다 암산은 아니고 어느 정도만 빼면 7 그러면 49 제곱하면 요거 빼면 4 16의 루트지 요거 맞아? 이거 얼마 됩니까? 루트 64? 루트 64니까 얼마죠? 8인가요? 자 그 다음 틀렸죠? 틀린 건 틀렸다 얘기 좀 해줘 얼마죠? 루트 65죠 그 다음에 BC 길이는 여기서 여기 빼면 6, 36 그 다음에 여기 4, 16 얼마가 되죠? 52가 되나요? 루트 52 AC 길이 여기 빼면 1, 8, 1 64 여기 나왔네 맞아? 두 변 길이 같으니까 이등분 삼각형이 되는 거죠 네. 이렇게 찾아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 하나 해봅시다. 5번. 점 A가 마이너스 1,0, 점 B가 4,6. 와! Y축 위의 점 P에 대하여 0,a라고 할까요? Y축 위의 점 P에 대하여 AP제곱 더하기 BP제곱의 최소값과 그때 P의 좌표를 구하라. 제곱의 뭘? 최소 값과 그때의 P 요 A도 구하랍니다. 자, 얘는 그림을 안 그려도 될 것 같아. 왜냐면 그냥 A와 P 길이의 제곱 B와 P 길이의 제곱이기 때문에 그냥 점과 점 사이 거리에서 이거 뺀 다음에 그 루트 붙이는 거에다 제곱하기 때문에 루트가 그냥 바로 벗겨진다 생각하면 될 것 같거든. 그러면 AP 길이 여기서 여기 하면 1 어디다 할까? 여기다 할까? 1 그 다음에 A-0이니까 0의 제곱이니까 A의 제곱이죠. 자 더하기 이게 뭐예요? 지금 얘가 AP의 제곱이죠. 루트 붙인 게 AP니까 제곱한 거니까 루트 없어지지. 더하기 그 다음에 뭐라 돼 있어? BP면 4 빼기 0 16 A-6이죠. 더하기 요거 맞습니까? 요 식의 얘의 뭘 구하래요?
그때의 P좌표 A 값을 구하래요. 자, 그럼 얘를 정리하면 몇 차식이 나옵니까? 님들 대답 좀. 몇 차식이 나오죠? 이 차식이 나오죠. 이거 오랜만에 대답 안 하는 건 오랜만에 보네. 적응하는데 죽겠네. 나 사이버 강사 됐네. 다이어트 누구야? 너희 누구야? 같은 반이야? 물론 열심히 집중하느라고 놓치기 싫어서 말도 꺼내기 싫을 수도 있겠지만 조금만 대답해 주시면 좋죠. 나 혼자 벽에다 나 이렇게 얘기해도 똑같잖아. 계속 안 돌아가도 되겠네. 자, 해보자. 2차식이야. 2차식의 최대 최소를 구할 때는 뭐 해야 되냐면 얘를 뭐라고 보면 돼? 그냥 제가 다 대답할게요. 2차 함수라고 하면 되죠. 네, 맞아요. 네, 2차 함수라고 하면 되겠죠. 자, 2차 함수 이거 어떻게 블록하게 생겼죠? 네, 아래로 블록입니다. 너무 잘했어요. 자, 여기입니다. 제가 할게요. 자, 여기 그러면 이제 보통 2차 함수에서 최대 최소 찾을 때는 꼭지점을 잡혀. 이 꼭지점을 찾는데요. 꼭지점이 이거 얼마죠? 저거 요거 2배하고 나누기 2한 다음에 부호 바꾸면 돼요. 그럼 이거 얼마야? 3이네요. 너무 잘했어요. 여기죠. 그럼 3일 때가 뭐가 되는 거야? 최소가 되는 거예요. 할 줄 알지? 2차 함수는 꼭지점. 이게 왜 대답을 하거나 이렇게 물어보냐면 아는지 모르는지 내가 잘 몰라서 그래요. 근데 나도 이게 기본이 안 돼 있어. 이름 맞은 문제였잖아. 수연이 주원이. 수연아이가 알지? 꼭지점? 주원 알지? 자, 그러면 최소값은 여기일 때니까 3을 여기다 대입을 하면 돼. 그러면 9, 2, 18, 그 다음에 마이너스 30. 수금 수업이 민경호 쌤이라고 합니다. 수금 수업은 경호 쌤이라고 하고 월요일만 제 불청객이 찾아와서 미안해요. 월요일만 이제 좀 힘들겠지만 좀만 좀 하루 일주일에 한 번이니까 좀 참아주시고. 자, 그 다음에 더하기 얼마다? 53. 이렇게 됩니다. 이게 뭐야? 최소값. 그때 A가 뭐예요? 얘가 A인 거잖아요. 그죠? 얘가 A니까 이렇게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알죠? 아무튼 그래요. 자, 그 다음에 하나 남았을 건데 개념은 여기 뒤에 또 있어. 얘 평면 좌표가 많아. 자, 이거 하나만 하고 잠깐 쉴 겁니다. 여기다 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제가 예전에 할 때는 파푸스라고 했는데 요즘엔 파포스라고 부르더라고요. 파포스의 중선 정리라는 게 있어요. 혹여라도 얘를 이제 뭐 어떤 공식이야. 얘를 몰라도 문제는 풀 수 있긴 한데 알면 큰 이득을 보기 때문에 저희가 배우거든요. 자, 어떤 상황의 공식이냐면요. 삼각형이 있어요. 삼각형이 있고요. 뭐래요? 중선이래요. 중선이라는 건 뭐냐면 예를 들어 이 꼭지점에서 시작해서 얘 대변에다 선을 그을 때 중점에다 연결한 선을 중선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중선 이렇게 되는 거겠죠. 자, 이렇게 중선까지 있었을 때 공식이 있어요. 자, 요 점을 A, 요 점을 B, 요 점을 C. 보통 미들에서 M이라고 그러죠. 중점은. 자, 그랬을 때 공식은 AB 요 변의 제곱 더하기 AC 의 제곱 2배. 자, 그 다음 어떻게 할 거냐? BM 요만큼 2배에 2BM 제곱 더하기
요 중선의 제곱입니다. AM의 제곱. 이런 공식이 있어요. 자, 모양으로 다시 얘기하면 삼각형의 중선이 그어졌을 때 파푸스의 중선 정리 공식이 성립이 되는데 그애는 예제곱 더하기 예제곱의 2배의 요만큼 예제곱 더하기 예제곱이다. 됐습니까? 자, 얘 대신에 이변도 길이가 똑같죠? CM으로 대체해도 상관없습니다. 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나왔는지 제가 증명을 해드릴 건데 뭐 공식이니까 아까 점과 점선의 거리도 피타고라스에 나왔다라고 증명해드렸죠. 근데 제가 원래 모든 공식은 다 증명해드리진 않는데 좀 뭐 증명이 좀 필요한 것들은 공식 증명을 해드립니다. 자, 얘는 가끔 쓸 때가 있어서 증명할 건데 얘 증명법은 이 길이를 여기 뭐 x, y 뭐 이런 식으로 잡아서 해도 되긴 하는데 그 복잡하기 때문에 얘를 좌표 평면 위에 올려서 이 공식 증명을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가 이제 중선의 점이란 말이야. 여기를 원점으로 할게. 여기를 원점으로 하고 좌표 평면을 그려봅시다. 요거를 x축이라 할게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 점을 다 잡아볼게요. 여기는 원점이겠죠? 자, 여기를 A라 합시다. 그러면 자, 요 변하고 요 변한 길이가 같기 때문에 Y축 기준으로 반대쪽이기 때문에 요 점이 뭐가 돼? 마이너스 1에 한 점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요 점은 마음대로 만든 점이기 때문에 B, C라 합시다.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선이 그어지면 파푸스의 중선 정리에 지금 그 선이 되는 거지. 자, 해봐. 해보자고. 지금 이걸 넣었을 때 이 공식처럼 했을 때 이걸 얘가 딱 맞아 떨어지면 공식이 되는 거잖아요. 자, 해볼게요. 요 길이 어떻게 구해야 돼? A, 0이잖아.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 얼마야? 제곱 더하기 C의 제곱. 이게 AB의 제곱이죠. 됐죠? 더하기 요변 이번 얼마야? A 마이너스 B의 제곱 얘도 더하기 C의 제곱이죠. 더하기는 2배 요 길이가 A죠. A 얼마? 제곱 더하기 요 AM 요 길이죠. 요 길이는 0,0에서 시작됐기 때문에 B 빼면 C 그럼 더하기 B제곱 더하기 얼마예요? C제곱이죠. 됐습니까? 루트는 안 붙여도 돼요. 제곱 다 있으니까. 자, 이거 정리해 봅시다. 얘 정리하면 A제곱 더하기 2AB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 더하기 A제곱 마이너스 2AB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은 2A제곱 더하기 2B제곱 더하기 2C제곱이죠. 그 다음에 EAB 없어지네요. A 2개 B제곱 2개 C제곱 2개니까 어때요? 성립하네요. 이렇게 해서 파푸스의 중선 정리 공식이 증명되었습니다. 이해갔죠? 자, 그래서 증명하시오라고 필수 6번 문제가 이거였네요. 다음 요 공식을 좌표평면을 이용해서 증명하시는데 너무 똑같이 했네. 꼭 보고 베낀 것 같다, 그지? 미리 준비해온 것 같은데 저는 절대로 이런 얘기하면 안 되긴 하지만 전 수업 준비를 미안하지만 안 해요. 그냥 바로 와서 풀긴 하거든요. 거의 뭐 이제 이쪽 파트는 거의 외우다시피 해가지고 미리 뭐 준비해오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준비해오는 게 맞는 말일 수도 있겠지만 하나하나 똑같기 때문에 수업 준비를 하거나 하지는 않아요. 제가 수업 준비할 때는 이때밖에 없어요. 고3에 6월 모의고사 나왔다. 그 문제 풀어봐야 된다면 그건 준비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선 좀 쉬었다 할게요. 좀 쉬다가 지금 10시 50분 되니까 저 10분 정도 쉴 겁니다. 11시 3분까지.